자,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인권을 지키게 하고 자유를 넓히도록 하는 그런 압력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죠. 지금 일부 탈북자들이 소수의 몇 사람도 안 됩니다만 북한으로 보내고 있는 이 풍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선을 지금 열심히 보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민복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회과학원에서 근무를 했던 과학자예요. 94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손쉽게 헐값으로 풍선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옛날에 군대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싸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6만 장을 보내는 풍선 하나를 만드는데 12만원 들어요. 12만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도 여기 저 이메일로 메시지가 왔는데 아마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약 2천만 장 보냈을 거예요. 2천만 장. 풍선 개수로는 한 300개 보냈어요. 이 사람 기자들하고 같이 안 보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새벽에도 가고 해가지고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뭘 따라서 보냅니까? 가끔 돈도 넣고 그 다음에 떨어져도 비를 맞아도 괜찮은 비닐봉지에 인쇄를 한 그 북한 사람들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할 만한 진실된 정보를 넣어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게 북한 사람들을 상당히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보내고 있는 사람이 한 팀이 3사람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든 돈도 내가 다 합쳐도 작년에 한 몇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북한 체제가 흔들려가지고 남북회담 안 하겠다고 이렇게 방방 뜨는 것은 그것은 북한이 강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약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풍선 한 2, 300개가 날라왔다고 해도 거의 뭐 폭탄이 달린 풍선도 아니고 삐라가 달려있는 풍선 때문에 체제가 흔들릴 정도 같으면은 이 북한이 한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철통 같고 총폭탄이 될 결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면은 이건 완전히 모래 위에 지어 놓은 거창한 건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래로 만든 그 하부 구조를 무너뜨려 버려야죠.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돈과 인권과 자유, 법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으로 우리의 가치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이 필요하고 신축성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 자꾸 이야기하니까 항상 우리가 공산당은 무섭다 해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수세적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국군이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남한의 반역 세력, 반헌법 세력을 누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인권, 법치, 돈이라는 것을 창으로 이용해요. 이게 창입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방패예요. 그리고 우리의 창은 자유와 인권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 체제를 찔러가지고 북한 체제가 스르륵 무너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미 개발된 전략이 많습니다. 동서냉전 해결해서 양쪽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미국 측이, 서방 측이 이긴 그 비결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교훈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했듯이 레이건 대통령이 한 전략 중에 또 하나는 군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비 경쟁.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이 요 군비 경쟁이라는 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 쏘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여러 가지 추산이 많은데 한 개발비까지 쳤으면 한 10억 달러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10억 달러 큰 돈이에요. 북한에 원래 예산이 35억 달러라고 그래요. 그 중에 3분의 1을 미사일 한 방 쏘는데 날려버렸다. 그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리는데 식량 수입에 썼더라면은 3년분의 식량 수입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니까 3년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한 방으로 날려버렸어요. 왜 날렸느냐? 날려가지고 무슨 덕이 되느냐? 계산해보면 별 덕이 안 돼요. 첫째, 미사일 끝에다가 자기들은 인공위성을 달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 태평양 바다 속에 들어가서 건져 올리면은
미사일이 아니라 그건 새로 만든 공일 거예요. 새로 만든 공. 그 안에 아무 통신 시설도 없고 원격 조종 장치도 없고 그냥 공을 담은 겁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쇳덩어리가 돌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통신 장비가 있었고 또는 카메라도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뭐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실력이 없어요. 또 원격 조종을 하는 이 사령탑이 상황실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그거 없어요.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속어나서 이놈이 어디까지 도착했는지는 미국이 발표한 걸 보고 알았을 거예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떨어진다는 데서 떨어졌습니까?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떨어졌어요. 그걸 믿고 어떻게 쏩니까? 근데 그게 핵폭탄 날아가지고 로스앤젤레스로 쏘았는데 이게 엉뚱한데 날아가가지고 요새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베네수엘라에 떨어져 버렸다. 이런 폭탄 쓸 수 있습니까? 또 2006년에 핵실험한 거는 사실상 실패죠. 그것은 16,000톤 TNT 폭발력이 나와야 되는데 400톤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다가 꺼져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초기 단계의 기술이에요. 이걸 점점 발전시켜가지고 한 500kg 정도로 소형화를 해야 그것을 미사일 위에 얹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핵실험을 한 10번은 해야 됩니다. 10번 더 하다가는 뭐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다 날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대놓고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 기술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이겁니다. 너무 겁낼 필요. 그러나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그게 대응은 해야죠. 대응을 하더라도 너무 공포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저 친구들이 김정일이가 저렇게 하면서 뭔가 깊은 함정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고 있는 건 뭐냐?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왜 군비 경쟁을 합니까?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바로 소련이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 돈 가지고 미사일 쏠 돈 가지고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은 IT 교육을 젊은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뭔가 먹고 살 풍리를 하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렇게 팝콘놀이를 하고 키워봤습니다. 김정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내부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있죠. 그건 지금 사진 보면은 이미 병색이 완전합니다. 5년 이상 저렇게 살겠습니까? 어렵고 후계자 문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정일 자신도 북한은 자기대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후계자를 내세우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건 다 사실거든요. 그 다음에 15년 동안 북한 노동당 간부들도 김정일 하자는 대로 해보니까 뭔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장사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을 배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장 바다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만큼 노동당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약해지고. 배급을 해주면서 탄압을 해야 먹히지. 배급도 안 해주면서 탄압만 하면 다 먹히겠어요? 아무리 공산체제지만. 그리고 군과 당과 정부 사이가 이 다 사이가 비슷하거든요. 또 중앙당과 지방당이 사이가 맞아요. 중앙당은 정치, 군사,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장악하는데 지방에서는 무슨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부터 신경 쓰려니까 이게 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느냐 마느냐로 지금 김정일 정권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피가피가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김정일 명령에 의해서 폐쇄를 해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거 폐쇄하면은 지금 4만 명 실직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기 폐쇄도 안 되고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서 저렇게 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따져보면은 북한이 늦지만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우리도 급하지만은 북한은 더 급하죠. 더 급합니다.